예, 오늘 기업가 정치 창의행동 적용 2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개인 버전의 비즈니스 모델 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자기 비전들을 담아보려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젠 트레이닝 아마 제가 다음 학기 수업 때 비즈니스 모델 젠을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할 거예요. 벌써 비즈니스 모델 젠 전문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계세요. 지난 겨울방학 때 고생하고 있고 어쩌면 5월달에 딸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김모양 네, 있어요. 예, 아마 잘해서 또 시험 보면 또 전문가 자격을 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젠은 기본적 블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처음에는 좀 보고 넘기시면 좋겠는데 뭐냐면 처음에 시작이 이제 기회를 탐색을 하고 기획을 탐색한 거에 바탕으로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찾고 나의 고객을 찾으면 거기에 아울러서 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고객의 문제를 알았으니까 다음에 뭘 줘야 돼요? 해법을 줘야 되죠. 해법을 줬으면 그게 다시 고객한테 마음에 드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가로축 4개가 되게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객, 문제, 해법, 공감. 자, 크리스토 생각해봐요. 누구의 문제를 푼다고요? 고객의 뭘 푼다고요? 문제. 대안이 뭐라고요? 해법. 근데 해법이 그냥 끝나서는 안 되고 공감을 얻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자, 한번 눈 감고 한번 읽어봅시다. 눈 감아보세요. 이 4개 단어. 시작, 고객, 문제, 해법, 공감. 이 4가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강의 안 해도 돼요. 이정수 선생님이 강의해도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거든요. 네, 부끄러워합니다, 되게. 저런 모습 처음 보는데. 여기서 좀 부가적인 게 있어요. 이제 고객한테 입장에 볼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명이죠. 그래서 나의 고객이 누군지 찾으면 나의 입장에 볼 때는 고객에 대한 나의 약속이 무엇인가가 이 사람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사실 있죠. 제가 어떤 특정의 물건을 사거나 저 사람이 물건을 살 때 제가 저 사람을 보고 사준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사명 때문에 사준 거예요. 물론 이랬어요. 저 사람의 별로 가치관이나 사명이 별로 없어. 근데 그냥 사람 보고 사줘. 그럼 지속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한두 번은 사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안 사줘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 비전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동감이 돼서 저 사람이 꼭 잘 되도록 계속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고객 입장 때는 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사주겠다라는 이용해준다는 건 모양새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갖는 가치관이 결국은 내한테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고객한테 사주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객에 대한 나의 약속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왜냐면 사명을 적어봐라, 비전을 적어보라 하면 아예 그거는 그냥 형식상 있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제가 창업 경진대회나 창업 어디 컨설팅이나 아니면 뭐 무슨 대회에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 가지고 어디 돈을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순서 틀려도 좋아요. 첫 번째가 뭘까요? 답이 나와 있으니까. 예.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명을 되게 봐요. 왜 사명을 보냐면 사명에 따라 저 사람이 저거 계속 하겠네? 아니 중간에 뒤집이 없겠네? 이거가 통감이 나요. 또 뭘 볼까요? 비전 사명 같은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시장과 아울러서 같이 있는 게 시장과 묶음으로 해갖고 있는 게 저게 솔루션과 시장을 봐요. 같이. 왜냐면 이 시장에 진짜 되는 아이템인가를 같이 보겠죠. 이 시장에 적합한 아이템인가. 그것도 2개 치고 또 하나 보는 거. 마지막으로. 사람은 뭐야? 그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10년째 비즈니스 모델이 변변치 않아도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아니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본다는 건 얘기가 뭐냐면 중간에 저희가 창의행동 같은 경우는 뭐죠?
계속 사이클을 걷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저 한 번 실패했다고 멈출 사람인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사람인지를 본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한두 번 했더니 실패할 사람이야. 지금 아이디어가 안 좋지만 이거 잘 코치해주면 계속 반복해서 할 사람이야. 안제를 반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 요거는 같이 붙어내죠. 이 사람은 참 사람 됨됨이도 좋고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전도 이미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저희 심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신뢰감을 얻고 저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이 별로 안 좋아도 잘 될 가능성이 있네 없네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게 아까 마켓,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다가가느냐 이 세 가지를 많이 보더라고요. 따라서 고객한테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이런 얘기예요. 나는 평생 다문화 관련된 조직에서 일을 했어요. 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기존에 이제 NGO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가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보겠다라고 그다음에 내가 그들한테 내가 진짜 태생적으로 이걸 좀 잘하고 싶습니다라는 것들이 막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저 일에 대해서 사명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 선생님 저 발표할 때 중간에 이렇게 들어보면 계속 우리 저기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1년 동안 거의 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그때는 평상시 때는 조용조용 얘기했다 그때 갑자기 그때 얘기할 때마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확 이렇게 뭐죠? 호소력 있게 막 얘기를 하던가요? 그 팀 맞아요? 네. 진짜? 그렇다고 해주는 거 아니죠? 네. 눈초리가 흔들렸어. 맞아요? 예. 그때 얘기는 우리 판단을 보면 저 사람은 조일에 비전이나 사명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중간에 요 고객을 대상으로 뭐뭐 해야 될 것을 바꾸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는다는 거죠. 자, 고객의 문제, 이 사실 시장이라는 거가 뭐냐면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시작. 고객에게 충족되지 않는 요구는 무엇인가? 고객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특별히 R&D라거나 엔지니어 입장에서 또 뭐냐면 무조건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면 고객은 무조건 사줄 거야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객의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 때문에 우리 이거를 사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고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 수가 결국은 시장 사이즈예요. 보통 우리 시장 사이즈 계산하고 나중에 아마 2학기 때 본격적으로 더 얘기를 할 텐데 시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고객의 문제에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 또는 그걸 위해서 지불할 의도가 있는 지불 총액 금액이 시장 사이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시작. 그 요구는 매력적인 시장을 지배할 만큼 충분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보면 그냥 순수히 R&D를 하시는 분이든가 아니면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있는지 마켓이 형성되는지 충분한 고려치 않고 무조건 만들면 잘 팔릴 거라는 전제로 물건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남들은 살펴보지 않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마켓이죠. 그래서 기획 탐색을 시작해서 이 고객 문제까지 가면 그럼 요거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막 리스트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리스트한 것 중에 어떤 거는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쓸모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있겠고 간혹 가다 보면 지금 과거에 뭐뭐뭐를 했던 일들도 많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 중에 잘 조합을 해서 내놓은 대안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탐색에서 뭐냐면 이런 문제를 고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사명에도 맞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맞는 적절한 아이디어를 막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리스트업 한 것 중에 잘 엮어서 섞어서 해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법 읽어볼까요? 시작. 고객이 처한 문제에 대한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렇죠. 나의 가치 제한은 무엇인가? 근데 이 해법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보다 나아야 되죠. 다른 것보다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경제사들이 넘볼 수 없는 비교 우위를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비교 우위라는 것은 성능상 더 좋다는 걸로 차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다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이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 혼자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누구 도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외주를 줄 필요도 있고 그러겠죠. 그게 혁신협력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혁신협력자. 혁신협력자. 무슨 뜻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법 완성 외에 노화와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이 부분들을 외주를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거기에 뭐 부품들은 가져다 쓴다든지 아니면 무슨 포장은 어디 다른 데 걸 쓴다든지 이런 거게 되죠. 근데 내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걸 다 일대로 소비자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일대로 소비자한테 팔지 않고 그냥 어디다 납품도 할 수 있더라고요. 누가 좀 대신 팔아달라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시장협력자라고 합니다. 시장협력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장 진출을 위해 노화와 협력할 것입니다. 저희 것은 적을 수도 있고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수익이 창출하는데 매출은 뭐냐면 내가 그래서 주로 뭘로 돈을 벌래? 매출이에요. 제가 만약에 정수기나 빙수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빙수기를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빙수기로 돈을 벌 수 있는 제조업체예요. 빙수기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빙수기를 첫 번째로 팔아서겠죠? 또 렌탈 대여도 되겠죠? 또 납품 뭐죠? 납품. 납품. 결국 납품은 파는 거죠. 예, 파는 거. 또 빙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빙수를 판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다가 업체에다가 빙수를 줄 테니 결국 우리가 하는 판매될 때마다 수익금 얼마 달라. 뭐 이럴 수 있죠. 왜냐면 빙수 가게도 있어요. 내가 모아놨어. 빙수는 내가 빌려줄게. 판매했던 오늘 하루의 매출에 빙수기는 내가 빌려줄게. 하루에 매출 나는 거에 예를 들면 40%는 우리랑 같이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빙수는 빌려주고 돈은 저기서 받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빙수기는 공장인데 대신 얼음과 팥은 우리 걸 대먹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또 이럴 수도 있죠. 그냥 주는데 거기 광고지가 전자 사인으로 막 나와서 그걸 항상 틀어놓고 있어야 돼. 그럼 광고가 막 나오거든. 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빙수기라는 제품이 있지만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 아예 또 잘 주세요. 빙수기가 아예 싸게 파는데 그 날을 계속 갈아줘야 돼. 날만 좀 비싸게 받을 수가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7개. 시작. 내 비즈니스의 주요 매출원이 무엇인가?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렌트도 되고 아니면 광고도 되고 다양한 부분에 부가세가 있고 아니면 그냥 원래 팔려고 했던 건 그냥 이거고 그냥 껴주는 거고 다른 것을 수익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게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강의하는 강사분들 있잖아요. 강사분들. 어떤 강사들은 강의하는 것은 그냥 서비스고 결국 돈을 뭐해서 버느냐? 책을 파는 사람. 자세히 보면 책을 사다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책을 그냥 거의 무료로 막 베풀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대신 뭐에서 돈을 버느냐? 강의를 또 비싸게 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기타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정답이냐? 그거는 마켓의 상황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아닌지 달라요. 대표적으로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의 가격 단가가 높을수록 보통 렌탈 모델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가격 단가가 적을수록 그냥 바로 판매하는 방식들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할 때 주로 드는 비용들이 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비즈니스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협력자를 두면 둘수록 이거는 발생해요. 그렇겠죠? 왜냐면 혁신협력자 내가 물건을 할 때 어떤 분은 외주를 줘. 다 비용이죠. 그래서 내가 매출하는 거랑 비용하는 거랑 계산을 해봤더니 플러스가 나오면은 내 사업이 유지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이런 게 다 이렇게 맞아 돌아가야 돼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갔어요. 공감을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시작. 고객부터 어떻게 공감을 연결하는지. 고객부터 어떻게 공감을 이렇게 되니까 키 핵심이죠. 왜냐면 고객한테 이거에 대한 적절한 공감이 없으면 이 제품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느냐? 이 고객이 감성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지화하고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우리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하이 컨셉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이 컨셉. 자, 읽어볼까요? 내 컨셉은 감성적이면서도 문화적인 중요한 컨셉.
옛날에 LG전자에서 가전제품을 할 때 이런 컨셉이죠. 3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 뭐야? 10년을 쓴다는 거죠. 또 어떤 컨셉도 있죠? 회사마다? 생각나는 컨셉들.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그 컨셉.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컨셉을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그 컨셉을 잘 잡으면 그냥 그래서 이 컨셉을 뭘로 잡을 것인가? 예를 들면 탐스 슈즈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신발인데 하나 신발 살 때마다 제3세계에 신발을 주는 전략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포 원 비즈니스. 그래서 원포 원. 하나 사면 하나는 기부. 이 전략을 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원포 원 비즈니스로 신발을 했지만 넥스트 사업으로 뭐냐면 원포 원 안경. 그 원포 원 시.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신발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안경도 만들어 팔아. 이거 뭐야? 연결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 잘 보니까 제3세계에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신발 문제도 있지만 안경을 제대로 잘 공급 못 받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원폼 비즈니스로라는 컨셉을 담아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맥상통한 일이 되는 것 같죠. 이런 거 근데 원포원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원포원 하나를 위한 또 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컨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잡고 있느냐? 애플은 사과에다 약간 한 입 베어 먹은 듯한 느낌의 사과인데 걔네들은 항상 뭐라고 모토라면 think different.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라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인 전략과 다른 전략을 쓰다. 그래서 think different를 쓰는 사람들은 뭐냐면 좀 이렇게 차별화돼 있고 세상과 다른 사람은 애플을 쓰는 듯한. 그러니까 애플을 왜 사용하느냐?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면 애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맥북 놓고 이제 강의하잖아요. 어디 딴 데 가서 맥북 놓고 딱 강의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저분은 IT기도 잘 다루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해.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계로만 하도 전문성을 확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카페 같은 데 일을 하잖아요. 노트북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애플 노트북 딱 놓고 일을 하면 그냥 먹어줘. 있어 보여. 안 그래? 있어 보여요. 전문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싱크 디퍼런트한 사람이고 뭐 이런 착각을 주죠. 뭐 그런 것도 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그냥 그 외에 다른 제품 놓고 하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느낌도. 저 사람은 뭐 일반 보통 사람인가 보다. 뭐 보통 사람이구나. 뭐 이런 느낌을 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잘해야 되죠. 싱크 디퍼런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이 컨셉 때문에 이런 좌지우지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해법이 시장에 진짜로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봐야 돼? 실행 테스트. 우리 했던 거. 실행 테스트 해보자고요. 우리 그동안에 지난 한 달 내내 동안 했던 컨셉이 뭐예요? 키워드가 뭐예요? 네, 뭐라고요? 큰 목소리로? 왜 혼자만 하죠? 창의 행동. 영어라면 크리에이티브 액션. 창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의 행동을 해야 된다. 창의 행동. 그래서 창의 행동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창의 행동의 컨셉이 뭐예요? 처음에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갈망. 그 갈망이 사려나 비슷해요. 갈망이 있는 걸 가지고 그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해보자는 컨셉을 하는 거잖아요.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테스트 애플을 만들어내서 테스트 해보고 실행해보고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또 사이클 돌리고 하는 그게 리스타트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실행과 테스트를 빨리 해보는 거예요. 이게 리스타트랑 동일한 컨셉이에요. 이 했던 결과를 가지고 한 번 사이클 돌리려면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그게 학습이 일어나고 학습이 일어나면 그걸 기반으로 피벗을 하면 다시 재설계 뭘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설계해서 다시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실행해보고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객의 문제는 보니까 별로 없는 거야. 이 문제를 바꿔보고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다른 걸 바꿔서 해법도 바꿔보고 그 바꾸는 걸 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해보고 이 사이클을 몇 번 겪고 나면은 완벽한 해법이 나오겠죠. 이게 전형적인 리스타트 컨셉이기도 하고 창의 행동의 컨셉이기도 하나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젠 캔버스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네. 기대가 돼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심각하세요, 여러분. 예. 많이 힘드세요? 피곤하세요? 아파서요. 벌써? 아니 지난주가 지난번 되게 핸섬 그런데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그럼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뭐 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많이 놀았어. 주말에 많이 놀았나? 벚꽃 벚꽃에 시달렸나? 벚꽃이 끝났어요. 시간에서. 왜냐면 여기 하던 그 길이 아마 주말 내내 가져가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개인 버전으로 바꾸고 개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개인. 제가 보니까 다 똑같은데 고객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수혜자로 바꿨어요. 수혜자. 그리고 사명하면 개인이 무슨 사명하면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걸 바꿨어요. 뭘로? 갈망, 디자이어, 스트롱 디자이어, 스트롱 디자이어. 내가 지난번에 적었던 그 갈망이에요. 갈망. 수혜자에 대한 나는 누구를 돕고 싶은가? 수혜자는 누군가? 그리고 그 수혜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켓은 어떤가? 그리고 나머지 것을 다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성하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기회 탐색이 있죠. 기회 탐색. 우리가 전에 수학 분석의 수학 기억나시죠? 수학. 네. S가 뭐죠? 영어로 하면 strength. 한글로 하면 강점. O가 뭐죠? O가 opportunity. 이거 opportunity. 기회. 그다음에 아니 수학인데 왜 갑자기 뭐 나왔어? W 예. W가 뭐죠? weakness. 예, 이게 뭐죠? 약점. 강점과 약점. 오는 opportunity 기회. 그다음에 T threat 위험 위기. 따라서 기회와 위기는 외부 환경 요인이고 강점과 약점은 내 내부의 얘기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창업대원 들어온 게 기회인 것 같다. 그거는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내부 스트렝스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무슨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진다. 창업 자금들이 있더라. 이게 스트렝스죠. 근데 위기는 어떤 게 위기냐? 대표적인 위기죠. 지금 경제 위기가 났고, 경제 성장을 났고, 각종 시장이 침체돼 있고, 침체되면 뭐가 문제냐면 인구도 줄고 마켓 사이즈가 줄잖아요. 그런 게 위기. 근데 내 약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시간이 여기 시간이 없다. 여기는 약점이 뭐냐면 아직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이런 것도 약점. 이런 약점. 그래서 이게 스왓이 일종의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탐색. 이거를 보는 게 일종의 기회 탐색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럴 때 내가 그동안 갈망할 때 누구를 대상자로 했으면 좋을까? 이게 수혜자. 그 수혜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뭘까? 이건 주로 뭘 적으냐면 아까 수학 분석에서 양쪽에 매트릭스 하면 SO 전략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 전략들을 적어주면 딱 좋아. 각종 내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을 다 적어버려. 근데 그걸 적어본 다음에 그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 그 중에 어떤 해법을 좀 써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게 지금 해법을 적는다. 그 해법이 다른 솔루션보다 더 비교 우위가 있는지. 그리고 이 해법을 위해서 누구랑 같이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거 하면 지속 가능성이면 수익이 창출되는지 이걸 계산해 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감대 형성.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테스트 해봤더니 누가 다 아이디어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이정수 번호가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왜냐면 이정수 번호의 주특기가 불확실어. 그러니까 원래 할 생각 없었는데 얼떨결에 막 하게 된 경우 있어. 또 그렇게까지는 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강의하게 되고 뭐 돈 모아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빨리 할 줄 몰랐다고 했잖아요. 이게 옆에서 불지르는 사람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공감을 얻으면 하는데 그게 큰 빅 플랜으로는 그렇게 잡았을지 몰라도 짧게 3개월 단위로 잘라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일종의 실행과 테스트한 걸 가지고 학습한 걸 보고 하자. 그래서 다다음 주에 발표한 것까지는 뭐냐면
10번 빼고 다 작성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겠죠? 그렇잖아. 10번 빼고는 어떻게 실행하겠다, 테스트해보겠다, 작성 다 가능하잖아요. 그걸 다, 그리고 갈망도 내가 롱 플랜에 갈망이고, 10번 빼고 다 작성하고, 그러면 10번을 언제 작성하냐? 기말고사 때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행에, 이거 해봤더니 뭘, 진짜로 액션 했더니 뭘 배웠고,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다 플랜이 딱 나옵니다. 이게 한 장이 맞습니다. 네, 우리 김효동 대원 다 알았다, 이제. 하면 되는구나. 이런 표현에 웃음이었을 거라고 내가 굳이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예, 아니어도 그렇게 하세요. 예, 할 수 없어. 자, 뒤에 탐색 영역일 때는 아까 했듯이 아까 수화사에 SWOT를 하게 요 네 분은 안 쓰고 요 위에 거 네 개만 작성하면 된다는 거죠. 어디에? 뒤에 탐색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는 안 적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럼 수혜자. 수혜자 질문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를 돕고 싶은가? 좋지 않은 사례가 이거예요. 내가 좋았으면 좋겠다. 아니, 나의 가족. 너무 바운드가 좁아. 나나 나 가족을 위해서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확산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어우 너무 좋네요. 공감도가 막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적어보면 그렇게 적은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 가능성이나 이게 수익 모델을 봤을 때 왜냐면요 저희가 잘 되면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자식이 돈을 잘 줄 것이기 때문에 비수익 모델도 맞아요. 아니 그 말도 맞겠지만 수익하는 이렇게 감동이나 공감 하이 컨셉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 직장 상사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저는 일은 하지만 우리 회사의 고객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고객은 둘째치고 우리 직장 상사의 마음에 드는지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근본적인 그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눈치만 보고 일하니까 근본적인 배려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어요. 예, 우리 좀 실명을 걸면서 밀었던 우리 김소영 조교수님 계시잖아요. 조교수님 동료이지만 조교수님이잖아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우리 창업대학원 교수님들이 이렇게 명령도 주시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 서비스의 고객은 주 고객은 학생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의 그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문제를 풀어주고 싶습니까? 고객 교수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교수님이 만족해 하시면 다 된 거예요.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조직 체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조직체의 그 구성원들은 이렇게 명령 체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해주는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을 보지 아니하고 윗사람만 보게 될 가능성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좀 더 높이 가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과일을 생산을 해요. 단감을 해요. 단감은 누가 먹죠? 소비자가 먹죠. 일반 사서 쓰는 사람이 먹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이 대부의 자기의 그 과일을 그냥 개통출하는 거냐면 B2B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 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고객이 누구냐면 그 농협 관계자가 고객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최종에 누가 먹게 될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잡아놓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면 고객의 트렌드 변화를 못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는 최종 소비자가 여기인데 여기를 타겟으로 놓고 트렌드도 보고 만족도를 보고 이거 해야지. 근데 우리가 직접 판매까지도 힘드니까 시장 협력자로 농협이 들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자기가 과일 있지만 한 80%는 B2B 마켓,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 출하를 하고 한 20%는 직거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직거래가
되게 고객의 트렌드나 고객의 니즈나 고객의 욕구를 일으키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될 수 있으면 그냥 너무 미시적으로 가갖고 내 잠시 왜 일을 하니까 우리 가족 잘 얘기를 해서 일을 하는 거죠. 죽지 못해 일을 하는 거야. 가족 많이 이거 안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세 번째 그리고 시작. 너무 작은 사이라 좁은 범위는 지향한다. 지향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좁은 범위의 고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너무 짧은 시간 종사자는 지향한다. 왜냐하면 잠시 한 3개월 동안만에 나의 고객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향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농담, 여기 정치하시는 분도 있어서 좀 뭐 그렇긴 한데 잠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선거 직전에만 국민이 울어대고 당선되자마자 인생한다는 거죠. 그 논리가 맞다면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은 짧은 시간 내에 일대의 고객일 뿐이고 지나고 나서는 바로 이게 내려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장시간으로 봤을 때도 변하지 않을 만한 대상. 나는 인생을 걸고 이 사람들을 놓고 아니면 좀 긴 시간을 놓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 그 대상자라는 거예요. 갈망.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혜자를 위한 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근데 제가 보니까 수혜자는 나의 약속이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내가 누굴 위해서 할지가 잘 안 명확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없을 때는 강제로 일부러 적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뒤집어서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걸 다 적고 나와 보니까 내가 이런 솔루션도 갖고 내가 이거를 할 줄 알고 내가 이런 해법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한테 잘 맞으면 좋을까? 라고 반대로 갈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뒤집어서. 근데 원래는 순서는 초반기에 만드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 살다 보면.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뒤에 걸 해보고 내가 이거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 볼까? 라고 뒤늦게 나중에 붙여도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수혜자와 갈망이 됐죠.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된 거냐? 여기까지가 만들어진 거야. 1번, 2번 블럭까지. 3번 블럭 다시 가겠습니다. 3번 블럭 가면 문제와 시작입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혜자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는 무엇인가? 그렇죠. 수혜자가 뭘 충족하고 싶은데 아직 충족되지 않은 갈망이 뭔가. 그러니까 여기는 소비자 측의 입장이에요. 고객의 수혜자의 욕구라는 거죠. 시작. 그 욕구는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거죠. 자, 아마 이종 선생님은 알 것 같아서 이종 선생님 빼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선생님도 알지도 몰라요. 제가 일단 내가 대상하는 수혜자가 적은 숫자, 많은 숫자예요. 소수는 small size, 작은 사이즈, 이거는 큰 사이즈, big size. 그다음에 문제는 작은 문제는 그냥 간단한 작은 문제, 뭐 약간 불편한 문제. 큰 문제는 그들한테는 되게 심각한 문제나 큰 문제, 중요한 문제. 질문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특히 스타트업, 신규 비즈니스를 하거나 새롭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1, 2, 3, 4 중에 어디서 타겟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가 저의 질문입니다. 지금 고르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내가 여기를 타겟으로 해야지.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나 처음에 이런 일들을 해본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을 딱 사인해 준 거예요. 손 한 번씩 들겠습니다. 손 들 준비됐죠? 마음 정했죠? 1, 2, 3, 4 고르세요? 네. 고르셨어요? 이재현 씨? 고르셨어요? 골라요 지금 골라요? 골랐어요? 눈치 보고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고르셨죠? 문서 골랐어요? 예, 그러면 자 골랐죠? 네. 예.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자, 1번. 예, 한 명. 2번. 들었다 말아. 2번 2명. 다시. 바꿨어. 네. 자, 1번. 2명 좋습니다. 2번. 3번. 3번. 뭐야? 선물 이렇게 많아. 2, 4, 6, 7. 바꾸려고 그러죠? 아니요. 4번. 여기 왜 손 안 들어? 네, 저 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센서. 아주 속된 표현은 잔머리가 약간 되고 아주 빨리 센스가 있어요. 예. 정답은 2번이에요. 미안해요. 상품은 없어요. 나만 말해서 주세요. 자, 먼저 왜 4번은 아닐까? 많은 사람의 큰 문제. 크게 이거 왜 아닐까? 성공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크고 어떤 리스크가 있죠? 투자나 준비. 좀 비슷할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벌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 또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시장.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해보려면 크게 투자한다든가 엄청나게 큰 노력을 들여야 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든지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대다수가 겪는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서 접근조차 못하는 문제인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거죠. 노인 일자리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는 꽤 많은 사람 대상자로 하는 문제잖아요. 큰 문제죠. 근데 왜 냅둬요? 해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 영역은 대다수 사람들이 관심, 소위 말하는 게 레드오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드오션. 사람들이 경쟁자가 엄청 많든가 아니면 뭐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접근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는 진짜 선수들이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소셜벤처를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도 내가 저 문제를 내가 진짜 풀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 들어가도 돼. 근데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아까 3번이 많았잖아요. 3번은 왜 아닐까? 3번은 왜 아닐까? 사람은 많아요? 작은 문제예요? 별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팬 그룹이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금 하다가 유행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대안 나오면 글로 확 갈아탈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유행하다가 휙휙 갈아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대학생들 창업 경진대회 가보고 특별히 이종수 선생님이 창업 경진대회 아니면 교육 있어서 가보고 그러면 그 아이템 아이디어 나오고 그 아이디어 제품이 나와서 그걸 심사하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의 제품이 1번 아니면 3번 제품. 그러니까 아이디어 반짝하는